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LC 김현서입니다. 오늘은 최신 인강 업데이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에 더해서 새롭게 좀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토익 보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토익 LC가 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느낌 혹시 받지 않으셨나요? 토익 LC가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1, 2년 사이에 많이 높아졌다 하는 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LC의 난이도를 또 높이는 1등 공신, 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파트 2를 함께 대비하는 전략들 몇 가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트 2에서 가장 또 어려워하시는 우회적, 간접적 답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회적, 간접적 답변은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기 위해서는 판단을 약간 넓혀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딱딱 질문을 들었을 때 예측되는 이런 빈출 답변들은 6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40% 정도는 내 예측을 살짝 벗어난 우회적, 간접적 답변들, 좀 참신한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을 항상 살짝 넓혀주시는 마인드 중요해요. 내 예측과 벗어난 애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답이 되는 기준을 내 예측과 맞냐가 아니라 이 대화가 통하느냐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라고 모든 거를 다 답으로 인정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애들은 정말 어색한데 대화가 그냥 좀 어느 정도 통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실제 생활에서 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애들은 정답으로 잘 남겨주시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판단이 좀 가능해지려면 해석과 청취가 정확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취력 키우는 거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빠른 속도, 발음에 대한 대비, 그리고 고사장들이 울리는 고사장들이 많아요. 저는 고사장을 10군데 넘게 시험을 봤는데 좀 잘 들리는 고사장보다는 울리는 고사장이 훨씬 더 많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좋은 고사장들 추천도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그리고 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좀 스피커가 좋은 고사장들도 약간 요새는 일부러 울리게 녹음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청취력을 좀 키워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청취력을 키우려면은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포인트는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좀 빨리 안 될 만한 질문 형태들의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해볼 텐데 how와 일반 의문문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how부터 보실 텐데요. how는 기본적인 뜻, 수단 방법을 물을 때나 얼마나 그걸 물을 때 말고도 각종 수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ow는 기본적으로 수단 방법을 물을 때 많이 쓸 수가 있죠.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 How can I get to the city hall? 어떻게 시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어떻게라는 수단 방법을 묻는 how. 두 번째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how many, how much, how far, how long 이런 표현들 얼마나 형용사 부사 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다 아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수거부터가 문제예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how 비동사 대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떠냐를 묻는 표현이 되는 건데요. 같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How's the new car? 새 차가 어떤지를 지금 묻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는 여러분이 묻고 싶은 이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How'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너 요새 일 잘 돼가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s your job? How's your work?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how 비동사 다음에는 내가 상태를 물어보고 싶은 거, 이게 어떤지를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과거 형태로 물을 수도 있는데 how was, were 써서 How was your first day at school? 하면은 학교에서의 첫날이 어땠냐? How was your day?
뭐 너의 오늘 하루가 어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셔서 how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이런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떤지, 과거 형태를 쓰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이라는 거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의견을 물어볼 때 묻는 how do you like 대상인데요. 이게 어떤지, 얼만큼 좋은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How do you like food here? 여기 음식이 어떤지를 묻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내 헤어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뭐 How do you like my new look?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대학생 때 항상 거의 그 4년 내내 단발을 거의 유지를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를 한번 자르니까 기르는 게 이게 쉽지 않았어요. 거지존이라고 하죠. 거지존을 탈출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서 이제 그 뒤로는 머리를 잘 자르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또 단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한번 자르면은 또 2, 3년 동안 이게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 걸 또 여러분 보시면 How did를 묻게 되면은 과거를 물을 수가 있다는 거. How did you like your trip to New York? 하면은 뉴욕으로의 여행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이 과거를 물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How do you like 대상 혹은 How did you like 대상 어떤지 또 어땠는지를 묻는 거라는 거 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어떻게 지낸대요. How 비동사 대상 doing을 넣어주시면 돼요.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너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그리고 이 you 대신에 내가 묻고자 하는 다른 대상을 또 넣게 되면은 How are the new employees doing? 신입 직원들이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었는데 how 다음에 끝에 doing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는 거를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how 삐리리리 doing 이러면은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해석을 바로 연결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지금까지 나온 how 표현들도 많죠. how 비동사 대상 어떠냐?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얼마나 좋냐?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은 how 삐리리 doing 어떻게 지내냐? 자, 이제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진행 상황을 묻는 거, 이거는 별표예요. 시험에서 빈출이거든요. How 주어, go, going, coming along. 어떻게 되어가냐? 라는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걸로 시험 빈출.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How did the workshop go? 하면은 워크숍이 어떻게 갔냐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 진행이 됐냐,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 이런 예문을 하나 외워놓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돼요. 이런 예문을 외워놓으시면 여기 자리에 뭐 워크샵 대신에 뭐 세미나를 넣을 수도 있고 컨퍼런스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클래스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자 하는 대상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순간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뭐 워크샵이나 뭐 세미나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go와 come은 가다 오다의 기본적 뜻이 있지만 어떤 일이 진행하다의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또 다음 예문을 보시면은 How is the orientation for new employees? 이렇게 쭉 길게 들어가고 going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LC에서 빠르게 지나가면 확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게 쭉 나오고 going, coming along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가냐 진행 상황을 묻는다는 거를 잘 매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how come이에요. how come은 why랑 같은 뜻.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 뜻이고요. 또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How come you missed the deadline? How come she missed the deadline? 어쩌다 그녀가 데드라인을 놓쳤나요? 그러니까 왜 어쩌다 놓치게 된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고 다음 예문도 또 보시면 How come you always come late? 너 왜 항상 늦게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게 how로 시작을 했는데 because 답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how에 대해서 because라고 틀렸어 이렇게 막 제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how come은 why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because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how come because는 가능하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how come이 딱 나왔을 때 이거는 why랑 같은 표현이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현이 되겠는데요. 제안할 때예요. How would you like to? 동사하는 게 어떠냐 표현이고
여기서는 그 how를 안 쓰고 그냥 would you like to 동사하는 게 어때요? 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외에도 또 how about, what about 이것도 역시나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자, 정말 제안하듯이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have dinner with me? 나랑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얘가 이런 제안을 할 때도 쓰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떻게 동사를 하고 싶은지 How would you like to 동사. 뭐 간단한 예문을 들어보면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지불하고 싶으세요? 크레딧 카드를 하고 싶으세요? 캐시를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거를 물을 수도 있고 뭐 혹은 How would you like to spend the holidays? 휴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어떻게 동사하고 싶은지를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how의 표현들 정말 많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답과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개념들도 많이 읽어보고 소리도 내보고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문제에서 많이 만나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개념은 달달달 했는데 문제 풀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면 항상 시험 볼 땐 말리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몇 개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틀 테니까 여러분이 바로 또 한번 맞춰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How was your vacation last week? A. Yes, it will be in Lisbon. B. It was enjoyable. C. It's near the boarding gate. 정답은 뭐가 될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질문. How was your vacation last week?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했죠. How 비동사 대상. 그러니까 너 어땠냐? 휴가 어땠냐? 이렇게 어떤지를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A 들어볼게요. Yes, it will be in Lisbon. yes에서 제거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또 이런 의문사의 yes, no 제거. 어떤지에 대해서 네, 아니요는 어색한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왕기초 수업부터 우리 다 하는 의문사 WH의 how에서 yes 제거하는 거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B 들어볼게요. It was enjoyable. 재밌었다, enjoyable, 재밌었다. 정답, 어떤지를 잘 말을 해줬어요. C 들어보실게요. It's near the boarding gate. 어디 가까이에 있다? 보딩 게이트 근처에 있다. 어색하죠? 그리고 그 파트 2에서 이런 거 잘해놓죠, 출제자들이. 괜히 답은 아닌데 어색한 오답에다가 이 질문 단어 하나랑 연상이 되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 휴가 하면은 왠지 막 공항 가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공항과 연상이 되는 보딩 게이트 탑승구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 근데 이거는 오답이었죠. 낚이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또 먼저 풀어보세요. How are the new employees doing? A. The resumes have been sent. B. Quite well. C. I knew that already. 정답은 뭐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질문. How are the new employees doing? How are the 뭐뭐뭐 doing?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아까는 여기가 How are you doing? 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입 직원들이 하고 있냐, 지내고 있냐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그 배웠던 표현들이 좀 적용이 되시나요? A 들어볼게요. The resumes have been sent. 레주메이가 이력서가 보내졌다. 또 어색한 A에다가 질문 단어 하나랑 연상이 되는 이력서 아무 말이나 했던 거고요. 제거. B 들어볼게요. Quite well. Quite well. 꽤 잘이요. 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정답. C는 I knew that already. 나 그거 이미 알았어. I knew that already. 뭘 알았다는 거지? 어색해요. 제거. 자, 다음 거는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How were you able to install the new computer program? A. The technician helped me. B. He's 2 years older than me. C. The program is starting in 5 minutes. 자, 질문 먼저 들어보실게요. How were you able to install the new computer program? 자, 우리 파트 2에서는 앞에를 항상 집중을 하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약간이라도 질문이 길 때 이거를 뭐 싹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냐 그거고 그게 대부분은 다 질문의 앞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질문을 말을 할 때 중요한 이런 의문사, 동사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이 다 앞에 쓰거든요. 자,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었냐, 어떻게 라는 수단 방법의 how였어요. 또 수거를 또 너무 많이 배우니까 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수단 방법 헷갈리지 마시라고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있었냐 이거 뒤에는 거품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얘는 못해 뒤에는. 그래서 앞에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A 들어볼게요. The technician helped me. 누가 도와줬대요? 테크니션, 기술자가 나를 도와줬어요. 아, 그렇게 했구나. 정답이었고 B 들어볼게요. He's 2 years older than me. he 방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엉뚱한 대명사 제거를 잘 해주셨어야 됐어요. he나 she 같은 대명사들은 질문에서 지칭 대상이 있을 때에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he로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잘 제거를 해주셨어야 됐고 C 들어볼게요. The program is starting in 5 minutes.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한다? The program is starting in 5 minutes. 5분 후에 시작을 한다. 어색했어요. 괜히 또 어색한 애에다가 프로그램, 사운드 오답까지 넣어놨구나. 같이 활용하시면서 제거를 하시면 됐어요. 자, 이제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2개만 더 how로 시작하는 애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열심히 풀어보세요. How did the staff dinner go? A. At a nearby restaurant. B. Everyone enjoyed it. C. They didn't do it. 정답은 뭐가 될까요?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How did the staff dinner go? 아까 했었던 거죠. 아까는 how did 다른 단어 go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외워놓으시면 여기 자리에다가만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taff dinner는 가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우리 질문 말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 파트 2는 질문 해석이 안 돼서 가장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부터 시작! How did the staff dinner go? 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A, At a nearby restaurant. 어디에서? At a nearby restaurant.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아, 또 어색한 애에다가 디너 하나 이거 연상되는 그냥 또 아무 말이나 한 건데 여러분 시험장 가서 막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꼭 생겨요. 방금 보기를 막 해석하느라 질문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랬지? 디너는 막 기억나. 해서 그냥 단어 하나랑 연상이 되는 게 아무거나 찍는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문을 잘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진행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B 들어보시면 Everyone enjoyed it. 모두가 Everyone enjoyed it. 모두가 즐겼다.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정답이었고 C는 They didn't do it. 그들이 안 했다. They didn't do it. 그들이 그걸 안 했어요. 자,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they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엉뚱한 대명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엉뚱한 대명사는 he랑 she를 말을 하는 거고 나머지 대명사들 뭐 I, you, we, they 같은 대명사들은 지칭 대상 없이도 막 나와서 답이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they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어? 그들이 그걸 안 했어. 아, 그래서 말해줄 수 없단 얘긴가? 이렇게 우회적 간접적 답변으로 뭐 보실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있고 조금 더 직접적인 답변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직접적인 답변으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언어 객관식, 우리 수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언어 객관식은 뭐 수능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토익, 토플 다 그 1%라도 더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다. 그러니까 빵 프로짜리 오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뭐 얘도 뭐 B가 없으면은 나쁘진 않지만 B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정답은 B다. 이렇게 잘 판단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파트 2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판단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좀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이게 만점자 학생들도 파트 2를 이제 풀면서 좀 찜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기억에 좀 의존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주시면은 결국에 점수는 나중에 보면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How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to a concert this weekend? A, I'll have to think about it first. B, Please insert this into the folder. C, I would like to listen to that album. 자, 맨 처음에 질문 시작할 때 잘 하셨나요? 지금 여기서 How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to a concert this weekend? How would you like to가 덩어리로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콘서트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덩어리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연습. A 들어볼게요. I'll have to think about it first.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볼게. 살짝 이렇게 튕겨주는 자연스러웠어요. 정답이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튕겨주는, 뭐 여자든 남자든. 자, 이제 B를 들어볼까요? Please insert this into the folder. 이거를 폴더에 insert 넣어주세요. 어색했고요. 괜히 또 concert insert 사운드 오답 이런 거를 또 어색하네에다가 또 사운드 오답 넣어놨네. 같이 활용하시면서 풀어주시고. 자, 이제 C. I would like to listen to that album. 나 그 앨범 듣고 싶어. 어색하죠. 또 콘서트랑 연상이 되는 아무 말이나 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how의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일반 의문문이에요. 자, 일반 의문문은 조동사, 비동사로 시작하는 것들, 뭐 can, do, have, 뭐 is, 그리고 거기에다가 not을 붙인 형태까지. 그 파트 2 전체 질문에서 여러분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좀 쉽죠. 이렇게 딱 들으면 벌써 감이 와. 이렇게 뭔 말인지. 근데 얘네들 조동사, 비동사들은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뭐 can 같은 거는 의미가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뭐 비동사라든지 do 동사라든지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쓰는 have 같은 게 딱 나오면은 그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감을 잡기가 좀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우리 좀 같이 4문제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기운을 내주시면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4문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Are the figures in the latest sales report correct? A, As far as I know, they're accurate. B, You must report to me every day. C, I figured out how to purchase them. 정답 고르셨나요? 자, 일단 질문에서 R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또 해석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Are the figures in the latest sales report correct? 그러니까 이런 figure, 수치가 정확하냐라는 거였어요. 자, 그 대부분의 포인트는 이렇게 앞쪽에 있는데 근데 그게 한 80% 정도예요. 25개 질문 중 20개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앞쪽이라는 거고 한 5개 정도는 포인트가 뒤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삐리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고 이게 정확하냐 바로바로 해석하면서 포인트 기억을 해주셨어야 됐고요. A 들어볼게요. As far as I know, they're accurate. 내가 아는 한 그것들은 accurate, 정확하다, 정답이었어요. 이제 B를 들어볼게요. You must report to me every day. 나한테 뭐 해야 돼? You must report to me every day. 나한테 맨날 보고해야 돼. 어색했어요. 또 사운드 오답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가 가장 또 어렵고 청취력도 많이 요구를 하는 파트긴 하지만 이렇게 뭐 스킬들도 가장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풀어야겠고요. C를 들어볼게요. I figured out how to purchase them. I figured out. I figured out how to purchase them. 나 이해했다. 어떻게 그거 구매할지 이해했다. 근데 또 어색한 애에다가 figure, 사운드 오답 같이 활용하시며 제거. 자, 이제는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Won't it save us some money if we recycle the office's paper? A, 30 copies, please. B, You should suggest that to the director. C, No, he won't mind. 질문이 좀 길고 빨랐는데 이런 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좀 어렵다고 할 만한 난이도 상이 되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빨라, 너무 길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이 표현들 지금 맨 처음에
Won't it save us some? won't it이라고 했는데요. 부정의문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잘 해주셨어야 됐어요. 부정의문문은 얘를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하자. 이거 우리 수업에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한국어는 부정과 긍정에 대한 대답이 각각 나오지만 영어로는 그냥 내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대답이 하나로 나와요. 부정으로 물어도 긍정에 대한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정을 없애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여기를 긍정으로 해줘야 됐고 여기를 너무 빨리 말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크립트의 독해부터 일단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요. 끊어가면서 아무리 긴 문장도 조각조각 내면 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아끼게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돈을 절약할 수가 있냐,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재활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냐 요거였어요. 또 뒤에까지 다 잡을 순 없잖아요. 한 뭐 요 정도까지 뭐 이러면 우리가 돈을 아낄 수가 있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실게요. Won't it save us some money if we recycle the office's paper? 그러니까 요 정도가 실제 시험 기준 난이도 상이 되겠고 여러분이 그 문제지를 푸시면은 25개 파트 2 중 이런 애들이 한 5, 6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걸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도 이런 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역시나 울리는 고사장에서 막 듣게 돼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 그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아무리 그 울리는 환경, 긴장되는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져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해주시고 A 들어볼게요. 30 copies, please. 30장 주세요. 어색한 A다가 paper, 종이랑 연상이 되는 또 아무 말이나 했던 거였고 B 들어볼게요. You should suggest that to the director. 누구한테 제안해야 돼요? You should suggest that to the director. 디렉터, 이사님한테 그거를 제안하세요. 이거 무슨 답변이에요? 떠넘기기 답변.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떠넘기는 또 토익에서 항상 출제가 되는 답변이었어요. 말이 통해요. 정답이었고요. 그러니까 디렉터한테 지금 떠넘겼어요. 자 이제 C 들어볼게요. No, he won't mind. 아니요. 그는 마인드 하지 않는다. 자, 마인드는 마음인데 동사로는 꺼리다. 신경 쓰다. 그는 꺼리지 않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he부터가 지금 받을 대상이 없었어요. 또 엉뚱한 대명사 잘 제거를 해주셨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것들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Are you cooking the main course for tonight's party? 파티만 머리에 담으면 안 되죠? 앞에 보래요. Are you cooking the main course for tonight's party? 너가 메인 코스를 요리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A. He is known to be a good cook. 방금 또 주어가 he, 엉뚱한 대명사 he나 she, 지칭 대상 없이는 틀린다. 시험에서는 이런 그 엉뚱한 대명사로 또 3, 4개는 맨날 오답으로 되니까 아주 또 쉽게 잘 제거할 수 있는 스킬이었고요. B 들어볼게요. They are partly done with the task. 이런 거를 골랐다 하면은 또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be done with, 뭐뭇을 다 하다였고요. 그리고 또 영국 호주 발음, 지금 여기서 받침 R을 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부 A를 R로 task, 이렇게 이 문장을 같이 발음을 해보실게요. They are partly done with the task. 그럼 해보세요. 시작돼요. They are partly done with the task. 그들은 업무를, 일을 부분적으로 다 했다. 어색해요. 지금 답이 될 수가 없었고. 아니, 너가 요리하냐고 이렇게 물은 건데요. C를 들어볼게요. Along with a few members of the crew. Along with, 누구와 함께? Along with a few members of the crew. 크루, 팀원 몇 명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또 뭘 잘해줘야 되냐면 yes, no는 생략을 해서도 잘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yes가 있었으면은 뭐 더 딱 들어 맞았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어느 정도만 말이 돼도 답으로 낸단 말이에요. 우회적, 간접적 답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100% 아주 막 자연스러워 이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yes 생략했다면 괜찮네. 이렇게 판단을 잘 해주셨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풀어보세요. May I assist you with anything? A. I'm looking for some nail polish. B. Yes, I'm all right now. C. There are a lot of items here. 자, 질문부터 들어보실게요. May I assist you with anything? May I? 라고 할 때 허가를 물어본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뭐 해도 될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허가를 물어보는 거, 내가 이거 해도 되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A, I'm looking for some nail polish. 나 뭘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some nail polish. 저는 네일 폴리시, 매니큐어를 찾고 있다 였어요. 답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도와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애들도 내지만 내 예상과 딱 떨어지는 그렇지 않은 애들도 나온다. 이게 어떤 애들도 답으로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말이 되는 애들도 답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살짝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앞뒤 이런 맥락이 없이 그냥 이 말만 나와서 살짝 어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대화는 통한다 안 통한다거든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저 매니큐어 찾고 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B 들어볼게요. Yes, I'm all right now. 네, 저는 지금 괜찮아요. 네? 도와달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B에서 좀 낚이셨을 수가 있는데 뭐 괜찮다? 괜찮다는 얘기인가? 근데 네랑 맞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었지만 제거 잘 돼야 됐고 C는 There are a lot of items here. 물건들이 많네요. There are a lot of items here. 그냥 또 괜히 뭐 물건 찾는 이런 게 연상되니까 또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제거. 어떤 식으로 좀 문제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트 2 포인트를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추가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단어 업데이트인데 여러분이 항상 단어가 어려워서 토익은 가장 또 어렵게 느껴진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최신으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을 좀 이렇게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eassure, 안심시키다인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기 sure가 들어가잖아요. sure, 확실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를 거듭거듭해서 한다 하면은 안심을 하겠죠? reassure, 단어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실 거는 deeper인데요. stop. 그 다음에 뭐 terminal. 그러니까 정류장, 터미널 이 단어랑 또 같은 뜻이에요. deeper. 이게 T가 묵음이라서 발음을 depart 이게 아니라 deep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또 다음 단어는 우리 또 문제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문제지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실제 시험에서도 빈출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에서 내가 자꾸 얘가 보여. 자꾸 눈에 밟혀. 그러면 걔네들을 좀 잘 외워주셔야 되시는데 reimbursement는 상환, 환급.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는 걸 말해요. 받아야 할 돈을 돌려주는 거. 토익에 좀 잘 나오는 상황으로는 뭐 이렇게 출장비를 내가 썼어요. 그걸 이제 뭐 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reimbursement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거는 raffle이에요. 복권 판매, 경품 추첨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raffle은 또 파트 3, 4에서 이렇게 보기의 단어들로도 또 내니까요. 잘 봐주시고 다음 거는 wind turbine인데요. 풍력 발전용 터빈, 원동기를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큰 거대한 막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막 생긴 거 있죠. 전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서운데 너무 큰 구조물은 좀 무서운데 어쨌든 이렇게 막 풍력 발전할 때 쓰는 거 wind turbine 이거 굉장히 또 많은 빈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토익은 뭐 크게 회사 생활 아니면 일상 생활을 출제를 하지만 이렇게 살짝 새로운 소재들을 한 뭐 열에 하나 정도는 막 이렇게 막 내려고 해요. wind turbine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또 이제 내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고 한 번 내면 또 그 뒤로 계속 얘를 내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대비를 할 수가 있겠고 다음 거는 stock. stock은 일단 명사로는 재고, 동사로는 재고를 채우다. 이게 파트 1에서도 잘 나와요. 이렇게 뭐 남자가 막 이렇게 선반에 물건을 넣는 사진이야. 그리고 he's stocking some shelves 하면은 이렇게 선반에 막 물품 넣는 거. 요렇게 파트 1에서도 잘 내고 다른 파트에서도 또 내니까 잘 봐주시고 마지막은 hair iron. 자, 이게 R이 묵음이라서 iron이 아니라 iron 이렇게 X. 자, iron 여러분 해보세요. iron 해보세요. 시작. iron.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은 힌트를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소가 미용실이라는 걸 유추를 해야 돼. 다른 힌트는 없어. 근데 딱 이렇게 헤어 아이언 요 단어만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들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이거 갖고 유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미리 알아주시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추가 포인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것들에 더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또 추가 포인트들 알아주려고 이제 노력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업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같은 거라면은 우리가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봐요. 수고하셨습니다.